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오늘 정말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나리오 작가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몇 년 정도 노력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절대 기성 작가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부럽죠. 예, 부럽습니다. 근데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진짜 솔직한 얘기를 오늘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시나리오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면 제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감독 지망생, 여러 가지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거는 제 채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접한 것도 많아요. 허접한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정말 오늘은 진짜 툭 까놓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이 제일 연기 지망생, 감독 지망생, 배우 지망생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피해자이자 어떻게 보면은 정보에 뭔가 어떤 제한이 많은, 왜냐면 거의 집에서 그리고 또 기껏 해봐야 시나리오 정보 카페 이런 데서밖에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감독 지망생 분들은 카메라 기술이라도 있으니까 외주 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또 배우 지망생 분들은 생각보다 포기가 빨라요. 몇 번 단편 영화나 이런 부분에 촬영을 하시고 나시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안 되겠구나, 포기가 되게 빠르단 말이죠. 근데 시나리오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그만두면 할 게 없어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을 하다가 한 10년 이상 하다가 그만뒀으면 할 게 없어요. 딱히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포기도 빠르지도 않아요. 저처럼. 중간에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 지망생분들은 외주 제작이라도 하면서 자기가 영상 광고라도 찍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상 작가 쪽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끽해봐야 보조 작가하고 그게 다잖아요. 영상 작가,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가 제일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하실 분은 열심히 하시고, 뭔가 접을 사람은 좀 빨리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오늘 정말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분들 중에서 책 한두 권 읽었습니까? 솔직히 책 한두 권 읽지 않잖아요. 십수십 권은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글 한 번도 안 써보셨겠어요? 수백 장은 쓰셨겠죠. 그죠? 수백 장은 쓰고 버리고 머리 쥐어뜯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작법이나 어떤 테크닉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솔직하게, 진짜 이건 욕먹을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있어요. 진짜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있다. 진짜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고나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됩니다. 소설을 써도 잘 되고, 어떤 드라마 대본을 써도 잘 되고, 시나리오를 써도 잘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이게 노력만으로 커버가 안 된다. 이거 정말 솔직하게, 이건 솔직하지 않습니까? 자, 잘생긴 배우가 뜰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좀 못생긴 배우가 뜰 확률이 높을까요? 감독님들도 미술이나 어떤
기존의 그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아닌 사람이 그냥 생으로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작가도 정말 솔직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의 특징상 이거를 사실 커뮤니티라고 해봐야 뭐 카페, 시나리오 정보 카페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내가 진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몸으로 부딪혀서 확인하려고 들지 않는다. 솔직한 얘기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자기가 재능이 없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오늘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든 하면 될 거고. 근데 재능이 없는, 저같이 재능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뭐 10년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더 빨리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글을 쓰면 행복하다. 글을 쓰면 나는 이걸 꼭 해야겠다. 이건 나의 꿈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뭔가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는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냉정하게 그 행복의 원인은 사실 과학적인 원인에 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뭔가에 집중을 할 때 뇌 속에선 도파민이 나오고 그 도파민과 행복감에 젖어서 글을 쓰는 순간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쓰는 순간에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다라는, 내가 이걸 하면 정말 즐겁다라고 했을 때 그게 즐거운 거지 정말 객관적으로 뭔가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평가받을 데가 없어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열심히 공모전 준비하시잖아요. 한 60매 정도 써서 제출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공모전에 당선이 되거나 뭔가 그러면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떨어졌다라고 해서 재능이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쉽게 떨어졌을 수도 있고 정말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모전을 낸다라고 해서 공모전 측에서 어떤 특별한 피드백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첫 번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멘토링을 받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멘토링을 받으면 또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너 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열심히 해봐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또 저쪽에서는 너 진짜 아닌 것 같다. 빨리 접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몇몇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재능이 있구나 없구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배우 지망생들과 감독 지망생들은 그 평가를 굉장히, 그 피드백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받는다는 거죠. 예. 이게 가장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분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감독 지망생분들은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든 아니면 뭐 영화제 같은 데 내든, 거기서 상을 받지 않더라도 그 관객들한테 바로 피드백이나 이걸 받으면서 자기가 아는 거죠. 내가 이걸 이번에 잘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감독님은 이번 건 잘 만들었어. 내 마음도 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작품은 정말 잘한 거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평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감독님들은 내가 이거를 더 해야겠다, 아니면 빨리 때려쳐야겠다라는 이 감이 굉장히 빨리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우들도
만약에 1년 안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지원하고 정말 열심히 어떻게 활동을 하면 출연할 수 있는 그 독립영화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출연해서 자기 친구들한테도 이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 감독한테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작가한테도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배우는. 그런데 시나리오 작가는 피드백을 대중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이니까. 글이잖아요. 시나리오는 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가장 정말 이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넌센스한 구조인데, 영상 작가는, 그러니까 대본을 쓰는 드라마 작가든 시나리오 작가든 간에 목표는 영상에 있지 글에 있지 않거든요.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아무도 시나리오를 보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극장에 오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그 시나리오를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나리오가 좋아야 뭐 어떤 내용, 영화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시나리오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영상이지 글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분들은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냥 방에 앉아서 그냥 노트북만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 거죠. 영상으로 나와야 되는 게 결과물인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소설가로 치면은 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수영하는 사람이면은 수영하는 법을 뭐 백날 방에서 혼자 공부하면 뭐예요?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해봐야 아는 건데, 시나리오 작가들은 뭐 1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자기 작품을 영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예. 지망생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로서 뭔가, 아니면 뭐 영상 작가로서 뭔가 내가 재능이 있는지 재능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쓴 글이 아니라, 글로 써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이 영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쓴 글이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누군가에게, 대중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걸 자기 스스로 보면 내 글이 영상으로 되고, 그 영상으로 된 걸 자기가 보면 내가 시나리오나 어떤 대본을 어디에서 잘못 썼는지가 보여요, 진짜. 예, 제가 지난 1년간 뭐 독립영화 만드는 것도 참여해보고 혼자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터득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장점이 뭐고 내 스스로 단점이 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대부분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만, 뭐 영상, 뭐 드라마 작가 지망생들만 영상화를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글로 된 거를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거를 이제 와서 제가 느낀 거죠. 이걸 누군가 좀 빨리 알려줬더라면, 이걸 누군가 저한테 좀 빨리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걸이라는 부분인 게, 그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시나리오 작가 카페나 뭐 기존의 시스템들이, 왜냐면 기존에는 영상을 빨리 만들 수 없는, 절대 빨리 만들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게 많고, 뭐 돈도 들여야 되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크게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영상화 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분들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계속 그 안에만 있는다는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시나리오 작가 카페에 가서, 제가 저는 감독 지망생이니 시나리오 작가분들하고 같이 뭔가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글을 올려도 차단을 당해요. 네. 그 차단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건 구인구직이다. 아니 무슨 지망생들끼리 같이 협업하자는 게 어떻게 구인구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성 작가분들은 당연히 높은 페이를 받고 당연히 어떤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는 게 당연하지만,
뭐 감독 지망생들과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이 만나서 어떤 영상화를 위한 작업을 한다라고 시나리오 작가 카페에 글만 올려도 바로 삭제가 되고, 그렇지만 그 시나리오 작가 카페의 메인 화면에는 또 영상교육원, 뭐 무슨 교육원에서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교육기관 광고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뭔가 요 안에 틀 안에 가다 놓고, 아 니네는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해. 여기 가서 돈을 내고 그 다음에는 네가 여기 가서 돈을 벌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뭐 똑같아요. 사실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자기 길을 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남거나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은 이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커뮤니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대신에 뭐 감독 지망생 분들이나 뭐 배우 지망생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대중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타면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영상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감독 지망생 분들하고 작가 지망생 분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지망생 분들은 자기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에 이제 사활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포트폴리오, 나만의 뭐 단편이든 그게 뭐 어떤 뭐 광고 영상이든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서, 왜냐면 어디 가서 그래야 이제 명함을 내밀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뭐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디 가서 뭔가 나 이런 거 만들었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필름스쿨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친다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감독들은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돈이 없으면 뭐 빚을 내서라도, 뭐 카드 빚을 내서라도 돈을 끌어다가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올인을 합니다. 정말 카드 빚을 끌어서라도, 아니면 정말 진짜 어디 돈을 빌려서라도 자기 작품을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요. 근데 그렇게 사활을 걸고 나서 이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거죠. 아, 내가 삽질했구나. 아, 내가 잘했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작가 지망생 분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뭐냐면, 배우 지망하시는 분들도 포트폴리오에 사활을 걸어요. 아, 이건 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어디 가서 내가 이거를 뭐 프로필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시나리오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나는 장편을 써서 어떤 공모전에 당선될 거야. 이게 굉장히 이게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 작가도 승자 독식 구조잖아요. 승자가 winner takes it all, 위너가 다 갖는 구조잖아요. 배우도 승자가 다 갖는 구조잖아요. 감독도 뭐 승자가 다 갖는 구조예요. 근데 그 경쟁자가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1%가 아니잖아요. 1000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0.1%가 아니잖아요. 10,000명 중에 한 명, 0.001%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만 이상,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다 갖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한 명이 10만 명 더 될 것 같은데요. 한 거의 50만 이상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고요? 정말 10만 명 중에서 내가 하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쉽겠죠. 그래서 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나 그렇게 크게 고생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처음 쓰자마자 뭐 등단했고 난 그냥 처음 쓰자마자 뭐 데뷔했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내가 재능이 있는지 내가 재능이 없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10만 명, 뭐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이 결국에 성공을 하는 구조니까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나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한테 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은 뭐 여러분들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가족도 관계가 되어 있을 거고 뭐 사회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거고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감히 욕먹을 각오로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여러분 다 될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서 감독 지망생들이랑 뭐 배우 지망생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이 우리가 이제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저도 사회성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좀 달라져서 내가 재능이 있는지 빨리 알아보기 위해선 감독 지망생분들 뭐 배우 지망생분들이랑 뭉쳐서 빨리 내 스스로를 파악해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정말 수백 장을 썼다 지금 웹하드에 뭐 쌓여있는 게 산더미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웹하드에 그냥 내가 쓴 거 보관해 놓은 게 다잖아요. 사실 그거는 나만 아는 글이잖아요. 나를 위한 그냥 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빛을 볼지 세상의 빛을 보지 않을지 모르는 글을 쓰시지 마시고 빨리 감독 지망생분들 그리고 배우 지망생분들을 만나서 어떻게든 영상화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여러분이 정말 좀 효율적으로 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스마트하게 그렇게 뭔가 좀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쓴 제가 만든 단편이나 이런 게 인기가 없고 뭔가 이러면 저는 접을 거예요. 접고 또 포기할 땐 또 포기해야죠. 접고 뭔가 또 살아갈 길을 찾아야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과정이니까 저도 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겁나네요. 저도 난 어떻게 될까.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